의 경우 전체 세대의 약 30%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까지 분양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물량까지 다 합치면 임직원 분양 규모는 파악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임직원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과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분양 계약은 일반 분양자들의 그것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임직원 분양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한 건설사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일반 분양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임직원 분양을 자스라는 형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자스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그냥 임직원 분양 이렇게 명칭이 되어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계약자들은 분양 시행사하고의 분양 계약서가 있는 거고 자스했던 직원들은 분양 계약서 외에 회사와의 관계에 있는 합의서가 있는 거죠. 취재진이 입수한 노사 합의 내용입니다. 분양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며 직원이 요청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의 아파트 단지의 임직원 분양도 별도의 합의문이 있었을까? 노사 합의문 형식의 그런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노조원들이 노조의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이 건설사의 노조 역시 임직원 분양에 대해 노사 간에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55명의 일반인들 포함해 121명 임직원들은 모두 판매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기존의 입주민들과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시세가 형성이 안 된다든지 들어갈 입장이 못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양쪽 건설사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분양 받았었는데 거의 투 안 하고요. 저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저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요. 회사가 다시 가져갔다고요. 회사가 가지고 계셨다고요? 입주 안 하는 걸로? 아, 입주 안 하는 걸로 네. 해지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중 한 건설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분양을 받은 직원 중 40여 세대가 입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산의 아파트 단지는 121명 직원들 모두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권을 행사를 안 하고 직접 입주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죠. 입주민은. 예. 직원분은 전원 판매가 됐고. 네. 입주자한테 얼굴에 침을 뱉고 아산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직원들에게 좋은 물량을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전에는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움직인다고. 예를 들면 9층 이상의 로얄층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 자리까지 1층에 어린이집 자리까지도 여기도 있고 어린이집 자리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임직원 분양 세대는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은 소위 로열층에 몰려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서 현재 나와 있는 로열층이 임직원 분양 물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플러스에서 털어먹어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건설회사는 그렇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프리미엄에 붙어있는 단지면 프리미엄을 받고 빠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프리미엄에 붙어있었던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구성이 됐었어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입주를 하거나 잔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층수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건설사는 계약 순서에 따라 동호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직원들만 노열층을 가져갈 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통의 이 임직원 자선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분양난 세대, 소위 말해서 일반 수분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층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그 임직원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로얄층을 분양했다는 것은 미리 회사에서 그 층을 빼고 수분양들한테 분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약금도 문제입니다. 일반 계약자들이 해지를 할 경우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분양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제 해지됐다. 그럼 해지되면 어떻게 위약금 뭐 있었냐?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지됐다. 내가 위약금 낼 돈이 어딨냐? 직원이신가요, 그분이? 직원이죠. GS건설. 예. 그렇게 해서 해지 처리된 걸로 알고. 근데 위약금 없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사는 위약금을 면제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시행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알 수도 있는데 만약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환기시키지 않으면 또 임직원 분양 해약분에 대해서 이제 위약금을 옳지 하지 않는 걸 결정한 것은 이제 시행사가 결정을 한 부분이고 임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사한테 이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사적 판단을 하여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입주민들과 형평성 문제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회사 입장을 하나 여쭤볼게요. 형평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PD님도 아시겠지만, 하지만은 형평에 반하는 거하고 법적으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법적으로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 역시 직원들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약금의 일부와 중도금 이자도 회사가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계약금도 본인들이 다 내셨나요? 물론 이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그 유의자 대여를 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대출 이자도 납부하고 또 회자하면 원금 상환도 하잖아요. 원금 상환, 대출금 상환 말씀이시죠? 대출금 상환. 예, 그 부분은 다 상환이 됐습니다. 그거는 회사가 해주셨나요? 본인이 하셨나요? 아니 어차피 이거 환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 받았던 분들이 만약에 이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보면 뭐 계약금인 이런 거 다 그거 포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 받았으면 그 중도 대출 이자까지도 다 냈고 몇 천만 원씩까지 본인 어떤 분들은 진짜 계약금이랑 뭐 이자를 해갖고 몇 천만 원씩 손해 보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고스란히 그냥 자기네 아무런 그거 손해 없이 그냥 이거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죠. 이렇게 건설사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임직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PF에서도 얼마 몇 프로까지 분양률일 때 얼마 기승을 준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양률을 높여서 많은 돈을 회사로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회사에서 분양 자금을 가져오기 가장 쉬운 방법이 임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건설사들은 분양 계약자들이 받는 중도금 대출로 아파트 건설 비용을 충당합니다. 실제 미분양이 됐지만 임직원에게 분양을 함으로써 건설사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은행에서도 임직원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을 은행에서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났고 STS 그룹에서 STS 건설 쪽에서 자금이 보내져서 중도금 대출도 변제가 됐으니까 알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확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확인을.
담당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거를 뭐 은행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뭐 그런 건이 뭐 몇 건 있었다 하더라도 서류를 받았을 때 뭐 직원 이유로 서류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뭐 그거를 그러니까 뭐 허위 분양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도 뭐 투자 개념이나 아니면 해서 할 수도 있는 걸로 이렇게 뭐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분양으로 인한 대출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허위 분양으로 밝혀진다면 금융권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위 분양 계약을 기출해가지고 중도금 대출 받으면은 금융기관에 그거는 이 잠재적인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공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은 금융기관은 이게 전부 다 부실 대출되는 거예요. 예. 또한 임직원 분양 자체가 분양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분양 가격을 더 낮춰서 20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 공모를 하라는 거는 모든 이제 수분양자들은 동일한 정보 하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그 분양 경쟁을 통해서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우리 분양의 공모의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스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런 그 임직원들이 하는 것은 임직원들한테도 피해도 있고 수분양자들한테 정상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이런 손쉬운 방법으로 뭐 미분양을 해결하는 형식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 PD, 결국 미분양이 나도 건설사와 건설사 직원들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네요. 네,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건설사는 임직원 분양을 통해서 중도금을 대출받아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건설사와 임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임직원 분양은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임직원 분양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건설사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써왔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던 시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최근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편법적인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아산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걔들도 그거 못 받아들이는